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소지가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관세를 포함한 강경한 무역 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여기서 절약된 돈을 미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행사 연설에서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민에게 나눠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품목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휘발유, 렌트비 등 주거비, 자동차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낸 출생시민권 관련 요청을 지난 19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최근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수백만 명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한 뒤 수리점에서 거액을 갈취하는 차량 견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견인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고 차량을 수리점까지 견인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뒤 수리점에 도착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들며 거액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수법을 이용합니다. 폐렴으로 일주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임 교황인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3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잦은 사임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도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축소할 소지가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8일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연방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연준의 경우 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 정책에 대한 권한은 보장하되 월스트리트 감독 방식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권한 행사하기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 모든 금융규제당국의 예산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행정명령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관세를 포함한 강경한 무역 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과 보편 관세가 미국 성장세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최근 몇 주간 주식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으로 1970년대 미국 경제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스태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경우 모든 종류의 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주기적으로 제기됐지만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구글이 인도에서 오프라인 매장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인도 수도 뉴델리와 인근 구루그람, 금융 중심지 뭄바이 등의 오프라인 매장 개점을 위한 후보지를 정했고 이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애플과 경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럭셔리 부문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구글은 현재 미국의 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 외 지역에는 매장이 없습니다. 인도는 7억 1,2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성공할 경우 여기서 절약된 돈을 미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계획을 공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행사 연설에서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민에게 나눠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이 받을 액수는 가구당 5,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맡은 정부 효율부가 2조 달러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가능한 액수로 나온 것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품목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휘발유, 렌트비 등 주거비, 자동차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전달보다 1.8%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는 주거비는 4.4%, 자동차 보험료는 12%나 올랐습니다. 또 전체 그로소리 식품 가격도 전달에 비하면 0.4%, 전년보다는 2.5% 올랐습니다. 자동차 수리와 유지 비용은 전년보다 5.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낸 출생시민권 관련 요청을 지난 19일 기각했습니다. 이 요청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법무부가 항소법원으로 가져와서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한 뒤 수리점에서 거액을 갈취하는 차량 견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견인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고 차량을 수리점까지 견인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뒤 수리점에 도착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들며 거액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수법을 이용합니다. 차량이 견인돼서 어쩔 수 없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험국은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최근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수백만 명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부정 지급한 금액은 약 718억 달러로 전체 지급액의 1% 미만이라고 보장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소득신고 오류나 자격조건 착오로 인해 생긴 과오납이며 실제 사망자에게 지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연어 공급업체인 액미 스모크드 피쉬가 지난해 10월 25일 FDA의 공지에 따라 12온스 더블 포장으로 판매된 컬클랜드 시그네처 훈제 연어 111건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테스트 결과 리스테리아 박테리아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FDA는 해당 제품을 최고 위험 등급인 1등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리콜 제품 사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사망을 초래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폐렴으로 일주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임 교황인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3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잦은 사임했습니다. 이는 가톨릭 역사상 598년 만의 일로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는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퇴임 9년 뒤인 2022년 95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18절을 인용하며 만약 당신이 정파적인 동기로 왜곡된 가짜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그를 양쪽 끝이 아닌 중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 십자가들 중 가운데에 못 박히신 것이 오늘날로 볼 때 정치적으로 중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그가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현대 정치적으로 해석해 왜곡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리버티 대학교가 북한 난민들의 상황을 나누고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니파이 코리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까지 200일을 앞두고 기획되었습니다. 신학대학 학장인 트로이 템플 박사의 기도로 행사가 시작됐고 이어서 모스테는 한국의 역사와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가져온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박해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이 북한과의 합병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생명과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유니파이 코리아 행사는 북한의 자유, 통일, 한국이 언젠가는 열방의 빛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기도와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힐송 교회가 힐송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힐송교회 캠퍼스는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힐송교회 글로벌 목회자인 필둘리 목사는 힐송 캘리포니아 소속 목사인 샘 로페즈와 함께 지난 16일 팔로워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리 목사는 많은 기도와 신중한 고려 끝에 브랜든과 제키 브라운 목사 부부가 샌프란시스코 교회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린다면서 힐송 캘리포니아의 일부였던 곳에서 분리된 별도의 교회가 된다는 뜻이라며 원격 방송을 통해 힐송 캘리포니아 커뮤니티에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리비아 해변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순교한 21명의 기독교인 남성의 신앙과 희생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매체 CBN 뉴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2015년 2월 15일 리비아에서 일하던 중 IS에 납치됐다 순교한 이집트 출신 20명과 가나 출신 1명의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리비아에 건너왔던 그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후 손이 묶인 채 해변으로 끌려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순교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 밤 최저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맑은 날씨 외출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